자, 두 번째 우리 민주집권 플랜의 코너. 네. 지금까지는 집권의 디딤돌, 걸림돌 네. 뽑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시즌 2부터는 이제 코너명을 좀 바꿨어요. 집권 픽. 집권 픽. 집권과 관련돼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본인들이 발제를 하는 두 분이서 네. 이정은 플래너와 우리 구봉기 플래너가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이정은 플래너부터 한번 발제를 좀 해주시죠. 이동관 특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나오면 이상하죠. 안 이번 나오면 이상하죠. 언론개혁. 초만 해도 곧 이번 주 안에 지명을 맞습니다. 할 거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었는데 오늘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에 따르면 예. 프랑스하고 베트남 다녀와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으로 지명을 늦춘다는 얘기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동관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계속해서 지금 튀어나오고 나오고 있는 있잖아요. 거잖아요. 네. 좀 일단 몇 뭐 가지 아들의 뽑아주시죠, 학교 뭐. 폭력이 그렇죠. 있고, 아들의 네. 학교 폭력. 폭력 가해 그 의혹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본인 리스크. 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위안부 문제와 관련돼서. 그 발언했던 것도 문제가 됐고, 예. 그 다음에 그 아들 학폭의 가해자로 지칭되고 지명되고 있는 그 아들이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그냥 자기가 아내가 임신했을 때 딸인 줄 알고 했다라고. 일본에서 그것도 정말 문제더라고요. 낙태 이슈. 아니 그 기자가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생각을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소셜 미디어에다 맞아요. 올렸다는 올렸어, 것도 맞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맞습니다. 거고요. 지상파 안 본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많은데 일단 그런 또 것들을 좀 시간 끌기로 하면서 최근에 그 네, 고민정 하는 것 같고. 의원이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제가 그 대정부 말씀을 질문에서 드리려고. 했던 그 네. 문건은 되게 심각하던데요. 제가 사실은 보니까. 제가 네. 이 문건을 좀 입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공유를 좀 해주시. 여기 좀 보여주면. 아니 제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 지금 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 딱 문건에 대해서 제 친구하고 전익균 대표하고 저희가 소통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명만 하면 그걸 딱 내놓기로 날려버리기로? 했었는데 어제 그냥 고민정 그렇죠. 고민정 최고가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그걸 근데 아무튼 나왔어요. 내용 자체가 네. 이 건전 방송을 육성한다 뭐 이런 식의 뭐 워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10년 1월 13일에 그렇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작성이 된 겁니다. 6.2 그때가 지방선거를 5개월 정도 앞둔 상황이었고요. 이동관 지금 그때가 이제 홍보수석일 때, 그렇죠. 홍보수석을 할 때인데 이게 이제 지금 국정원에서 작성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국정원 홍보수석실의 요청으로 맞았습니다.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완전히 언론을 장악하겠다. 특히 좀 읽어주시죠, 좀. 6.2 지방선거를 앞둔 네.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언론을 장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인데 대표적인 내용들이 이런 게 있어요. 선거기획단 실태, 방송사별 이런 것들 하면서 MBC에 그렇죠. 좌편향 인물이 포진해서 왜곡 편파 보도가 우려된다. 맞아요. 이런 분석을 했고 네. 방송사 경영진과 협조해서 좌편향 제작진들을 배제시키고 그렇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좌편향 기자들이 방송사 선거기획단의 침투 배정되는 게 아니고 침투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국정원이 쓴 거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표현들이 진짜 그래서 야, 간첩 다루듯이. 좌편향 기자들이 침투해가지고 네. 과열 혼탁 선거가 우려되니까 경영진들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켜가지고 이 좌편향 기자들을 배제시켜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10년 1월 홍보수석실에서 요청한 걸로 돼 있고 네. 당시 홍보수석이 이동관인 거예요. 그렇죠. 홍보수석 이동관이 국정원에 의뢰를 해서 네. 언론 장악을 위한 맞아요. 아주 구체적인 문서를 작성을 했다는 그리고 겁니다. 거기 보니까 뭐 이런 걸 잘 지키는 그 방송 관계자들은 뭐 네. 해외에 보내주는 뭐 특전 같은 것도 이게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다 얘기해 놨더라고요. 네네. 그 안에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그냥 기획만 한 게 아니라 네네. YTN 같은 경우는 어떤 보도를 뭐 축소해야 된다 그렇죠. 하고 밤 10시부터는 방송에서 뺐다. 구체적으로.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건전 보도를 유도한다. 그렇죠. 건전 보도를 보도? 건전한 건전보도는 뭐예요? 건전보도. 뭐죠? 건진 보도, 건진법사 보도, 건진 보도. 건전 보도 그 80년대 네. 50대 건전 가요를 막 해서 아, 만들었잖아요. 건전 그런 거랑 가요. 비슷한 것 같아. 그러네. 그러면 건전의 반대는 지금까지 불온 방송. 불건전, 불온. 아, 그러네. 불온의 반대말이. 그래서 그 이제 가수들이 뭐 앨범 하나 하면 꼭 하나씩의 건전 가요를 녹음해서 넣도록 돼 있어요. 했었어요? 그래서 뭐 아름다운 우리나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막
방송 금지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런 것들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침 이슬 같은 거 방송 금지되고 막 건전 보도를 유도하고 언론사에 대한 사찰, 블랙리스트, 뭐 메카시즘적 마녀 사냥 네. 이런 얘기들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네. 예를 들어서 방송 금지됐던 아침 이슬 같은 경우는 가사에 별거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나이제 가리라, 문제야? 그런 나이제 것들 가리라. 뭔가 이게 충동했다. 네. 뭐 가사가 좀 충동 뭐 묘지가 나오고. 묘지가 나오고 뭐 이렇게 건전하지 않다, 불온하다, 불건전하다 해서 방송 금지되고 막 그랬잖아요. 되게 그런 식으로 언론을 탄압하려고 문서까지도 국정원에 지시해서 만들었던 사람이 이동관이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이동관이를 지금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려고 하고 네. 강행하고 있는 거고. 아무튼 이동관은 이 문건과 관련돼서 아는 바 없다. 본인이 이제 13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기억도 기억 안 안 난다? 나고 이게 시켰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첫 일성을 내놨어요. 이게 근데 고민정 의원이 국정원에 이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낸 자료예요. 네. 그런데 어제 뭐 한 누구야 한 총리 있잖아요. 한 총리 막 보라고 하더라고요. 국회법을 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완전히 진짜 총리가 막 의원들한테 국회법 보십시오. 국회법 보십시오. 그 이제 고민정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국회법에 48시간 전에 요지를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절차가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항상 그걸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렇게 스팟하게 아니 48시간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질문 못 하나요? 근데 했는데 엄청 그러면서 이제 발끈하는 걸 답변을 보니까 거부하고 그랬죠. 뭐 권민정 의원이 의혹을 일주일, 제기하니까. 2주일 뒤에 뭐 답을 네. 하겠다 그랬는데 네. 한 총리답지 않게 그렇게 발끈하는 건 계속 그렇잖아요. 그래왔어요. 한총리답지 않게 계속 그런가? 그래왔어요. 대단히 유감스럽다. 네. 그리고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인 질문이다. 이러면서 답변을 거부한 거예요. 좀 약간 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찔리는 것이 있는 것인지. 네. 그게 지금 이동관 건이 이 정부에 좀 아픈 것이 아닌가 지금 이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지금 딱 후퇴하려는 것도 없고 그런데도 오늘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네. 강행한대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이동관 특보와 관련해서 제기됐던 문제들이 심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오늘 뭐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하고 한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임명을 강행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다만 이제 시간을 좀 끄는 거죠. 왜요? 계속해서 문제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딱 지명하면 더 시끄러워지고 또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면 7월 말까지가 네. 지금 한 위원장의 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원래는 하는데 임기는 그냥 한 달 정도가 걸려서 맞아요. 너무 빨리 지명을 해버리면 지금 지명하고 청문회 인사청문회. 거쳐서 하면 7월 말까지 임기 채우고 또 새로운 임기가 시작할 때 또 한 번의 또 청문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7월 초쯤에나 시간을 끌면서 그러면은 뭐 의혹 제기할 거면 다 해봐라. 가만히 있다가 딱 하고 청문회 진행하고 그러니까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한상혁 위원장이 지금 해놓은 또 가처분 결과도 이게 좀 다음 기다려야 주쯤에 되니까 나오거든요. 다음 주쯤 다음 주 나오고 후반에. 이게 사실 이게 또 이제 사람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기다려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가처분이 저는 인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가처분이 인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임기를 다 채우는 거거든요. 그럼 좀 더 늦어질 거고 지금 보면. 지금 KBS 분리징수도 지금 이미 네, 시행령이 나와버렸어요. 시행령으로 네. 지금 고치겠다. 방통위가 지금 빨리. 방통위원회에서 올렸잖아요. 그 김효상 네, 김효재. 김효재 부위원장을 김현 반대하고 나가고 그 이상인난가 대통령 추천했던 이렇게 해서 그냥 둘이 꿍짝꿍짝해서 2대1로 그게 말이 꿍짝꿍짝해서 아니 저기 했고. 폴 PD님 옆에 네. 올렸는데 네. 다음 댓글이 이상해져가지고 요새 너무 적응이 안 돼요. 맞아. 다음 댓글이 커뮤니티형으로 바뀌었는데 너무 네. 이상해요. 그리고 약간 지금 댓글이 좀 뭐 시간 또 타이머가 또 달려 타이머 있더라고요. 작동이 되고 있어서 쓰기가 좀 이상해요. 피곤해요. 아무튼 이것도 뭔가 공작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또 이상한 데로 돌아갔는데. 근데 아무튼 지금 이동관 지금 방통위원장과 관련돼서는 근데 이렇게까지 어떻게 왜 여론에서 부정적인 게 역대로 보면 대통령 인사에서 일단 알려지면 낙마하거든요. 미리 알려지면 보통 그래요. 보통 정권의 심리가 이게 발표하기 전에 알려지면 낙마하는데 이동관은 일단은 먼저 거의 지금 근데 제 생각에는 여론 재판을 하는 것 네, 같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장 시급한 것이 완벽하게 언론을 장악하는 거라고 그렇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네들이 자체 검증을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이미 다 파악이 됐을 거예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관이가 MB 정권에 확실하게 장악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을 통해서 언론을 해본 놈이 장악했다고 하는 의도를 고기도 명확하게 먹어본 가지고 놈이 있는 거죠. 먹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좀 끌면서 근데 그냥 실효 플랜이 딱 있는 거죠. 지명을 하고 그러니까 절차를 이제 진행할 것 같아요. KBS나 MBC는 네. 정상화도 있는데 아예 그냥 망하게 해갖고 헐값을 팔아버릴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면 지금 보니까 이 헐값에 팔아버릴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원래 이동환이 생각이 그런 거래요. 네. 한다, 없앤다. 그리고 이제 YTN 같은 경우도 지금 아예 ITN은 지금 30% 정부 지분 팔겠다고 지금 거의 내놨죠. 내놨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뭐 이제 뭐 재벌 기업에 팔든 아니면 조중동에 지금 팔아갖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YTN 라디오는 TV조선에 TV 팔고 YTN TV는 또 다른 데 팔고 뭐 그런 이런 얘기가 약간 있었죠. 시나리오가 네. 있는데. 근데 이제 이동관이가 되면 그런 게 이동관이가 그 전에 그런 걸 다 머릿속에 넣어놨구나. 나는 착착착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거를 오늘 아까 변희재 대표는 네. MB계가 이제 권력을 나눈다. 그렇죠. 윤석열과. 변희재 썰이 그렇죠. 네, 그런 변희재 썰이. 얘기가 계속. 변희재 썰에 의하면 지금 이동관도 MB계고 이재호의 오른팔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상황실장으로 가 있다. 한오섭이라고. 근데 이제 그 상황실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이게 이 상황이 그전 정부에서는 상황실장 자리가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이번 정부에서 지금 상황실장 누군지가 지금 잘 모르죠. 모르거든요. 네. 근데 한오섭이래요. 변희재 썰에 의하면 한오섭이라는 사람인데 이 한오섭이 결국은 누구냐? 그 이재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는 MB와의 연합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MB계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한동훈하고 무속 이 건진법사나 누구야 지금 그 김건희? 김건희하고 천공 이 사람들을 지금 배제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정무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내년 총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건희도 도움이 안 되고 이 무속인들 건진법사나 천공도 도움이 안 된다. 그래갖고 이 쳐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김건희를 어떻게 쳐내는데? 그러니까 되게 지금 보면 약간 지금 국제조선원 가서 난리 연설도 많이 났는데 하고 지금. 이상한 말, 약간 버버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약간 몇 가지 총선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워갖고 아무튼 좀 물러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동훈도 오늘 이제 최재성 의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동훈도 윤석열이 보기에는 별로다 지금. 저질러만 놓고 저질러만 수습이 안 돼. 놓고 수습을 못 하고 있다. 약간 윤석열 눈밖에 났을 거다. 그래서 한동훈이 더 지금 자기 정치를 하려고 더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약간 근데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분석을 했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니 근데 변희재식으로 이게 보는 게 나는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점점 맞아가는 것 같아요. 이동관 막 방통위원장 오고 잠깐만. 이재호 지금 민주화 운동 사업회 뭐 이사장 한다잖아요 지금 이재호. 그렇지. 그런 거 보면 야 이게 뭔가 지금 MB계의 이 뒷단에서 김은혜도 MB계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많아요. 청와대 안에 있는 강승규도 MB계라니까. 김태효도 MB계. 강승규도 시민사회에서 이 사람도 MB계지. 근데 그렇게 김태효도 MB계가 확장되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힘이 없는 거 이제 느끼는 검찰만 거예요. 쓰면 네. 아니 검찰만 쓰면 욕 먹으니까 지금 이제 검찰과 MB계가 합작된 거거든요. 지금 세력으로는. 지금 검찰이 통제가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면 국정원 이번에 그 지역관들 불러들인 거 네. 이런 거 보면은 지금 검찰 권력으로 한동을 중심으로 힘을 실어줬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MB계로 야 그럼 반반 하자 이렇게 간 거 아니냐. 그게 그 변희재. 네. 이 박명화 씨가 내 그렇구나. 그 춘천 분이시구나. 아까 한영은 거기는 구로이셨다고 그랬어요. 맞아. 박명화 씨가 우리 춘천에 계시는 분입니다. 예, 맞아요. 춘천에 가끔 오시는 분. 네, 저는 이동관 사태 보면서 한편으로 부럽기도 해요. 예. 외풍에 초연한 거 보면서. 아니 이내경 혁신위원장 사태 멘탈 봐봐요. 갑이다. 네. 아니 우리도 한번 딱 하면 그냥 외풍이 불건 말건 우리 하고 싶은 것처럼 필파로 써봤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시민들이 이게 좀 답답한 건데 사실은. 근데 진짜 근데 이래경 이사장님은 같이 했으면 너무 페북이 나 들어가서 봤는데 너무 음모론이셔. 그래요? CIA 뭐 얘기 나오고 미국 그러니까 약간 미국의 모든 게 음모야. 아니. 우리 한국이 아니 벌어지는 이동관은요. 일이. 아니 이동관은 그럼 이동관은 아니 뭐 이동관은 이렇게 버티는데. 소장님 지나간 묵은 얘기 꺼내오지 말고
자, 오늘 뭐 아무튼 그 이정은 플래너는 집권픽에서 굉장히 중요한 집권픽에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동관 문제를 네. 다뤄주셨고 민주당이나 아무튼 국민의힘 계속 강행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동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민주당은 사실은 이게 지금 지명도 한 것도 아니고 네. 혹시 뭐 내정 발표를 한 것도 아니어가지고 네. 스탠스가 애매하긴 해요. 갓기도네, 갓기도.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게 좀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일찌감치 이걸 살짝 흘려주면서 네. 검증을 하고 그냥 검증 자체를 질질 시간 끌다가 그냥 강행해버리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청문회는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힘을 합해가지고 절대 언론 그쵸? 장악이나 언론 탄압을 했던 이 사람이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돼서 우리의 언론과 그쵸? 방송을 그 상황을 쥐락펴락하는 일이 알려야죠. 되게 놔둬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죠. 일단 네. 청문회를 하게 되면 지금 나왔던 얘기 나올 거고 이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은 딱 그럴 거예요. 스모킹건이 없었다. 큰 게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인정해 주는 분위기로 될 텐데 그리고 참모 아무튼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안 돼. 강행할 아 것이고. 그럼요. 그건 뭐 예를 들어 본회의에서 또 투표하는 상황이 네. 아니기 때문에 강행할 텐데 아무튼 그 청문회 과정에서 엄청난 상처를 더 정확하게 맞아요. 좀 물어뜯어서 더 잘 준비해야죠. 지금 중국에 가 있는 그 선생님도 데리고 와야 돼요. 그 청문 증인으로 그 하나고 하나고 선생님 선생님. 그러고 지금 잘 얘기 안 되는 게 이 하나고 그 김승유 하나은행 김승유 재단 은행 이사장. 이사장 다음이 김가경이라고 있어요. 김가경이라고 검찰총장 출신 이사장이 돼요. 근데 그 검찰총장이 이사장이 되고 나서 그 교감 선생님 그러니까 기소된 교감 선생이 무혐의가 돼서 그렇죠. 무죄가 돼요. 어허.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김가경은 김승유보다 1년 선배예요. 고려대학교. 이명박하고 김승유는 동기고 김가경은 1년 선배고 근데 검찰총장까지 해요. 김가경이. 근데 그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을 하나고 이사장으로 영입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사장이 되고 나서 그 교감 선생님이 무혐의 종결. 무혐의가 돼서 종결이 돼요. 근데 그때 검찰이 세운 논리가 뭐냐면 그 교육부 지침이 예를 들면 먼저 즉각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둘이 화해하고 그러면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지침을 보고 검찰이 이제 혐의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모든 변호사들, 저기 이재일 변호사 보고 있나 모르겠네. 아무튼 이재일 변호사나 이런 모든 변호사들이 얘기하기를 상위법이 있다는 거죠. 학교폭력 그렇지. 방지법이 있다는 거죠. 네. 이 상위법에서는 무조건 학폭위를 열어야 된다. 이건 뭐 그냥 일어나면 신고되면 무조건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안 열렸어요. 그걸 안 열린 거죠. 근데 그 안 열린 걸 지침에 의해서 안 열렸다는 건데 상위법은 무조건 열리게 돼 있는데 상위법이 더 중시돼야 된다는 거죠. 위배했군요.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죠. 상위법이 있는데 법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교육부의 지침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시행령이나 지침 갖고 뭘 해왔고. 그걸 찾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검찰 이 법부라지들이 찾은 거예요. 어떻게든 이 사람을 무혐의 종결시켜야겠다. 라고 해서 찾은 게 이 교육부 지침. 이걸 찾아갖고 이 근거로 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걸 해결하려고 김강혁을 이사장 시킨 게 아니냐. 서로 이제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당시에 하나고에서 학폭위가 열렸다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 경우에는. 꺼내는 얘만 열리지 않았다는 이중자 때였군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침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슨 그냥 학폭이 열리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대요. 근데 그 문건도 만들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지침에 이 문건을 만들어라. 그래서 어떤 가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혔는데 가해자가 즉시 사과를 했고 이 피해자가 이 화해를 했다. 이걸 근거로 남기게 돼 있어요. 그 지침에도 그 문건이 있대요. 그거는 지침에 남겼어요? 안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가 불거진 게 2022년, 네. 2012년 봄인데 봄이에요. 이때가 어떤 시점이었느냐면 그 전해 2011년 12월에 대구의 한 중학생이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가 맞습니다. 예.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요. 이 일이 엄청나게 파문이 그래요. 일고 그래서 총리가 나서서 학교 폭력을 근절시켜야 된다고 해서 맞아요. 검정부 대책이 발표되고 맞습니다. 아주 엄중한 시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절대 학교폭력위원회가 안 열리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맞습니다. 엄청 특별한 사례라는 거예요. 그런 엄청 굉장히 특별하다. 중요한 온 국민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을 때였어. 그렇죠. 그런데도 덮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사가 양심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 그 교사가 양심선언을 전- 하고 나서 전 선생님도 네, 잘 아는데. 굉장히 괴롭힘을 네. 당하고
지금 휴직 상태인 거거든요. 어떻게 잘하세요, 앵커님은? 그 하나고등학교 교사였었고 그렇죠. 또 지금은 정교도에서 휴직 열심히 상태예요. 활동하시는 맞아요. 분인데 원래 제가 한국 교총에서 아침 뉴스 할 때 여러 차례 네,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모셔서 뭐 토론도 하고 그랬던 그래서 아마 제가 잘 알죠. 제 생각에는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 청문회가 되면 이 전 교사님도 나오시겠네요, 오셔야 돼요. 증인으로? 그리고 이미 뭐 인터뷰도 여러 차례 했고 되게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의로운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네요.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결기가 대단했어요. 아주 뭐 당당하게 감사합니다. 논리적으로 우리 박명환님 대박날 전입방이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명환님 정로구죠 정로구 죄송합니다. 제 패친이신데 제가 이 한명환님하고 제가 박명환님을 헷갈렸어. 근데 박명환님은 춘천이고 한명환님은 정로구십니다. 예 맞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죄송합니다.